아이템별로 철저하게 용도별로 나누어서 수납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정리가 끝나도요, 라벨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구니에다 수납해 놓고 라벨링을 해 놓잖아요. 라벨링을 어디다 했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라벨링 찾아서 헤매다 말고 그 바구니 안에 지금은 그만큼 양이 있으니까 넣은데요, 다음에 또 물건이 들어오면 거기 다 안 들어가고 그러면 어떨까요? 또 다른 데 놓게 돼요. 그래서 정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거 한도 그냥 빠지죠, 선생님? 빼줘요. 네. 그래서 다시 옷봉 해서 모양이 뭔지 지금 일반 나사가 아니라서. 아, 그러네. 선생님 톱질 안 해서 다행이다. 와. 안 될 게 없다니까. 몸값도 안 되고 저걸로 했어. 이런 쪽으로 소질이. 두 평에 방 2개인 세가족, 아니 4가족인가요? 반려묘까지 이렇게 사는 집인데요. 오늘은 자녀방과 주방, 또 고양이를 위한 공간 어떻게 만드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자녀방 너무 중요하죠. 자녀가 3학년이에요. 이 시기가 조금 애매한 게 아직은 장난감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키워줘야 하는 시기거든요. 자, 침대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 아래 공간은 놀이 공간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사셨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놀이 공간으로 쓰고 이제 고학년이 돼서 놀이관이 필요 없어지면 이 침대는요, 아래로 내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책상은 엄마랑 같이 하는 거는 거실에서 하면 되니까 들고 나가서 하면 되고, 여기에는 본인이 써야 되는 문구류와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책상 옆에다가 가방 고리 하나 매달아 주고, 그럼 학교 갔다 와서 여기 걸고, 자, 문구류 쓴 거 여기다 놓고 뭐 이러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은 다 만들어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요, 바로 옷장이에요. 옷장을 사 놓으셨는데 딱 보기에 키가 낮아 보이죠? 자, 키가 낮으면은요, 위아래 공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방이 작으니까 일부러 높지 않은 가구 사셨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종된 가구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단종됐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단종이 되기 때문에 세일을 해서 싸게 사서 샀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자녀방에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3학년이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금방 커요. 그쵸? 그런데 보세요. 요 밑에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서랍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그 위에 또 선반이 있어요. 여기에 옷을 걸어서 수납을 해줘야 되는데 무엇을 얼마나 수납을 할 수 있을까요? 상의 하의가 다 수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수납이 안 되겠죠. 자, 선반을 빼고 당연히 저희는 위아래 봉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선반 빼는 것까지 뺐어요. 그런데 봉을 옆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케아 가구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얇은지. 봉을 설치를 하려면 소켓을 걸어야 되거든요. 소켓을 걸려면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나사를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특히 남자아이들은요, 위에 상의들이 뭐 난방이라든가 점퍼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위에 공간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 그 밑에도 또 바지도 수납을 해줘야 되는데, 봉의 위치를 조절하지 않으면 아래 하부 공간에 위치를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 또 박현옥 본부장님 절대 포기란 없죠. 옷장에 위에 천정을 뚫어서 걸쇠로 고리로 연결을 해서 이 행거를 걸었어요. 이렇게 해서 상의를 걸고, 바지는 뭐 주로 청바지 뭐 이런 걸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어놓고 써도 돼요. 그래서 이런 리빙 박스를 찾아와서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 다 접어 넣을 수 있거든요. 아이가 꺼내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너무 간단한 방법 있죠? 이 앞에다 붓키퍼
북엔드만 끼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서 꺼내든 간에 이걸로 쭉쭉 밀어주기만 하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티는 접으면 안 되지만 바지는 왜 접어도 되냐면요, 이러한 바지들이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김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는 한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그냥 꺼내서 바로 입으면 되는데, 티셔츠는 얇게 접히기 때문에 꺼내서 이거 아니네 하고 도로 던져놓게 되고, 두 번째 구김이 100% 가거든요. 그래서 티셔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접어서 수납하지를 않습니다. 자, 티셔츠는 무조건 걸어서 수납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든지 아이가 스스로 꺼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서랍에는 속옷과 양말 그리고 모자 같은 것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위치에다 수납을 해줘야 되겠죠. 무조건 공간만 있다고 바구니에 담아서 막 위에 선반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면요, 아이가 이걸 무슨 수로 꺼내서 씁니까? 그래서 아이용 옷장 같은 거 만들 때는 아이가 꺼내 쓰기 좋게 수납 공간을 생각을 하고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저희가 이런 옷장을 그대로 수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아예 홈스타일링부터 모든 걸 가구부터 세팅을 해드릴 때는 아예 의뢰를 이렇게 해주세요, 공간을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하기 때문에 그인데, 이렇게 미리 가구가 있는 경우는 거의 100% 공간을 다 바꾸는 것 같아요. 왜냐? 사용자를 고려해야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특히 자녀방은 어른들보다도 더 중요해요. 아이가 눈을 뜨고서부터 잠들 때까지 나의 일상을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 그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갈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수납 가구 같은 것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모든 수납, 장난감, 수면, 학습 모든 걸 다 해결했거든요. 자, 근데 고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선생님 처음에 와서는 이게 수납이 될까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이 모든 게 다 들어갔는데 방이 작아 보이질 않네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거 뭘까요? 밥 먹고 사는 거죠. 주방이 작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나무를 쌓아서 아일랜드 식탁처럼 만드셨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제일 먼저 치우셔야 돼요. 뭘 만들려면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돌아서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뇌는 이게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주방 정리할 때 싱크대 바로 옆이 냉장고여야 한다는 거,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권해드린 거는요, 이 공간에 3단 서랍장이 있었는데 거실로 보낸 거 아시죠? 이거 안 보신 분은 제가 뒤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인출이 되는 식탁도 있고, 또 전자레인지, 밥통 이런 것들이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가구를 반드시 꼭 사시라고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왜냐면요, 보세요, 여기에 전자레인지 이런 거 넣을 공간이 없어요. 밥통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밑에다 이렇게 뭘 넣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 댁은 이 개수대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돼요. 싱크대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밑에다 이렇게 놓다 보니까 이 공간을 활용을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싱크대에서 바로 뒤돌아서면 인출식 아일랜드 수납장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거를 이렇게 인출해서 여기서 뭐 샐러드를 만든다든가, 별도로 요리할 수 있는 거, 뭐 샌드위치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이랬던 공간이요, 이렇게 더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이고 다른 공간이 되었죠. 자, 그리고 주방 종류는 아시죠? 망장을 꼭 설치를 합니다. 그래야 양념을 언제든지 꺼내서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망장 설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릇 정리는 쉬워요. 오히려 수납 도구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더 정리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데일리 그릇만 개수대 위에다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이렇게 세탁기가 바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어수선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카페 커튼으로 또 조금은 싱그러워 보이라고 초록 무늬가 들어간 걸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거 어렵지 않은 거 다들 아시겠죠? 그냥 훅구 붙여서 붙여만 주시면 돼요. 이런 거 설치할 때는요, 가운데가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걸 좀 설치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려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답사갈 때는 그래도 옆에 와서 막 아는 척다 그러더니 컨설팅 갔을 때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숨어갖고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쁜데.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반려묘도 그렇고 반려견도 그렇거든요. 함께하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을 위해서도 안정된 공간은 정말로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쓰던 장난감 수납 버리신다 그랬는데 버리지 않고 발코니로 갖고 와서 우리 반려묘들은 모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캣타워도 자리를 잡아주고, 또 발코니 공간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철제 수납장, 사실 여러분 주거 공간에 철제 제품을 쓰시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무실은 괜찮아요. 좀 더 이성적이고 차갑고 이렇게 일을 보아야 하는 그런 공간에는 괜찮아요. 근데 집안이라는 공간은 일단 휴식을 취해야 돼요.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아늑하고 푸근해야 되겠. 그런데 차가운 느낌의 철제 가구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에는요,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보아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 스프링 노트 쫙 모아서 수납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밑에는 추억의 물건 같은 거, 그리고 그 옆 공간은 잡화 같은 거 이렇게 수납을 해드렸어요. 이래서 아이템별로 철저하게 용도별로 나누어서 수납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정리가 끝나도요 라벨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구니에다 수납해 놓고 라벨링을 해 놓잖아요. 라벨링을 어디다 했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라벨링 찾아서 헤매다 말고 그 바구니 안에 지금은 그만큼 양이 있으니까 넣은데요, 다음에 또 물건이 들어오면 거기 다 안 들어가고 그러면 어떨까요? 또 다른 데 놓게 돼요. 그래서 정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동선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동선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가구 배치하기 전에 뭘 하시라고요? 용도를 정하시라고요. 자녀방이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자기 주도적으로 일상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재료를 꺼내고 씻고 다듬고 양념하고 끓이고, 이게 동선이거든요. 그 동선에 맞게끔 냄비는 냄비대로, 후라이팬은 후라이팬대로, 양념은 양념대로, 그릇은 그릇대로 제자리만 넣어주면 돼요. 정리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은 나의 라이프를 짜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갑자기 탓탓하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나의 일상을 체크를 안 하면서 어떻게 일상이 원활한 정리를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라이프를 먼저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물건에 제자리를 찾아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납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눕히냐 세우냐. 근데요, 그것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어떤 건 눕히는 게 좋고 어떤 건 세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건 없어요. 수납할 공간이 이렇게 높이가 깊어, 그러면 세우셔야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납할 공간이 파우더룸이라서 서랍이 낮아, 그럼 눕히셔야죠. 그런데 내가 수납할 공간이 이러한 화장품 수납 함에다 넣어야 돼서 높아, 그러면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크몽에 전자책 득점 제안이 들어와서 뭐 1인 가구, 신혼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이제 타겟을 나누어서 책을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떤 책들이 나오나 이렇게 해서 서점을 갔다가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옛날에는 막 무조건 물건 버리라 그러더니 이제는 필요한 물건을 남기라고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번역서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물건은 눕혀서 해라, 이런 물건은 세워서 해라, 이런 물건은 띄워서 해라,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나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그 내가 갖고 있는 가구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걸 맡기시면 완전 최적화 시켜드려요. 서랍 높이도 어떤 거 하세요,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시켜드리는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공간에 따라서 그 물건의 특성을 따져갖고 눕히냐 세우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점점 제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뭐 지루해요, 시끄러워요 막 이런 소리를 하신다고 해도 제가 강의에서 하는 것들 내용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인터넷 강의라든가 또 오프라인 강의는 더 많은 얘기를 하죠.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 어떻게 최적화시키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는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지루해도 잘 메모하셔서 여러분 일상에 꼭 적용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 댓글에 마구 올려주세요. 제가 모든 거 솔루션을 가지고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좋은 지인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건강하세요.